네, 반갑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다우지수가 1.2% 상승, 나스닥은 1.16% 상승, S&P 500도 1.16% 상승. 뭐 맞췄나요? 다 1%대씩 상승을 했네요. 자, 상승 출발하고 나서 조금 굴곡은 있었습니다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1%대 다 맞춰주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분 좋은 반등이죠. 자, 기다렸던 반등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 낙폭이 컸나? 저가 매수세, 뉴욕 증시 상승. 네. 낙폭이 컸나? 네. 뉴스가 없어. 왜냐면 이유가 없어요. 저가 매수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밖에 없죠. 뉴스가 제목이 그래요. 과매도 인식의 저가 매수세 유입. 떨어질 때도 이유가 없었으니까 올라갈 때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뭐 다 팔았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뉴스 한번 보도록 합니다. 거의 없죠, 뉴스. 네. 지금 이거 뭐야.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고요. 애플. 오늘 아이폰 16 발표되네요. 아이폰 16, 애플워치 10 등 발표를 한다. 애플 관련한 종목군들은 오늘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봅시다. 팀 쿡이 아이폰 16을 소개하며 이 제품은 처음부터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 설계됐다.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뭐, 대표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A18, 네, 욕 같다, 진짜. A18 칩이 탑재됐다. 사용자가 사진을 찍고 카메라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카메라 컨트롤 버튼도 적용됐다. 이 카메라가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휴대폰에 있어서 뭐 속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나라 카메라 기업들도 같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관련 기업도 있잖아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제 좀 반등 좀 해주고, 국내 증시가 올라야 되죠? 네, 국내 증시가 올라야지 뭐,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게 AI예요. 사용자가 쓴 메모를 AI가 수정하고 원하는 이모티콘이나 독창적인 이미지도 만들어준다. 장소나 날짜를 몰라도 사진을 묘사하면 AI가 직접 사진을 찾아준다. 이거는 괜찮다. 그죠? 야, 그때, 그 사진 뭐지? 언제 있었지? 가서 뭐 돼지갈비 뜯던 그 사진, 그러면 딱 돼지갈비 뜯는 사진을 찾아갖고, 네, 알려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약간 비서 같은 느낌이다. 그죠? 네. 나쁘지 않은 시도인 것 같아요. 이런 그 AI 시도가 계속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사진 기능이라든지, 뭐 통역, 이런 쪽은 지금 삼성이 먼저 잡았기 때문에, 얘들은 이렇게, 비서적인 역할들을 좀 하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런지는 좀 봐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런 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삼성의 그 사진 편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쓰진 않아요, 이제. 네, 조금 식상해져서 많이 쓰진 않는데, 자, 이것조차도 이제 처음에는 좀 신기한 기능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신제품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뭐 증권가 방어적 접근이 최선이다. 주가 올라오면 얘기도 달라집니다. 자, 밸류업 효과 양극화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사주 소각 공시 상장사들의 주가 등락률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다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네. 대다수가 상장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다. 코스피는 상승했는데, 이게 왜냐면 코스피는 대형주고 코스닥은 네, 중성주라 그럴 수도 있어요. 보면은 자사주 소각 결정한 상장사 8곳의 주가 흐름을 분석해 봤더니 코스피 상장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이 오른 상장사가 백산. 그리고 두 자릿수 상승을 했다. 그다음에 키움증권, 두올 이런 것들도 0.3% 소폭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는 네,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자사주 소각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호재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네, 그냥 뭐 악재가 있었거나 그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모습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대체적으로 자사주 소각
호재의 주가 떨어졌어? 그럼 조금 이상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다 믿을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코스닥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네. 증권가에서는 방어적 접근이 최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어적 접근만 하다가는 결국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경기 민감 섹터로 들어가야지 방어주 안 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은행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또 다시 반등한다 싶으면은요. 방어주들은 또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셔야 되고요. 방어주를 공략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상황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뭐 사람들은 또 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나쁜 시장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가가 떨어진 것 뿐입니다. 네. 자, 엔비디아야 힘을 내줘. 네. 엔비디아 뭐 3.5% 올랐어요? 네. 그래요. 네. 많이 올랐네. 엔비디아 3.5%, 테슬라 2.6%, 아마존 2.35%,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다 올랐네요. 네, 다 올랐고 애플은 아이폰 16 공개하고 나서 낙폭을 키우다가 상승 반전하면서 보합으로 끝났다. 뭐 나쁜 거 없네요. 그죠? 엔비디아가 대장이네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주가 반등이 오히려 나타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 수 있겠네요. 그죠? 괜찮네요. 네, 일단 바닥을 잡았다,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뭐, 삼성전자 목표가 떨어뜨리자마자 반등 나오게 생겼군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욕을 먹겠지. 삼성전자 이제 목표 주가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가 띡 올라가요. 그럼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네. 모건 스탠리 엔비디아 토픽을 추천한다. 모건 스탠리에서 또 다시 엔비디아를 추천한다고? 얘네가 뭐, 반도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아니었어요?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 우려가 얘네가 과도하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었어요? 다른 애들이었나? 아닌데? 모건 스탠리였는데? 네. 뭔데?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된다. 야, 매출 우려가 과도하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한 채,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했다는 거 보니까 얘는 아니었나 보기도 하다. 그럼 누구였지? 네. 그래서 목표 가격을 $150 제시했다. 현재 주가보다는 약 50% 더 상승할 수 있다. 당최, 네,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 또 나오네요. 그죠? 매출이, 그냥, 네, 과도하다. 고평가다. 근데 또 다시 이제 그런 우려조차가 과도하다. 네. 믿을 게 한 개도 없어요. 네, 한 개도 없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과매도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뭐, 그렇게 된 거고. 부실채권 60조, 핵폭탄. 네. 비트코인도 올라갔네요. 비트코인도 올라갔고. 어디 보자. 지금은, 네,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 일본 파나소닉이 저기다 들어간대요? 네. 테슬라에 들어간다고? 우리나라도 뭔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튼, 네, 그렇구요. 네, 오늘 뭐, 진짜로 볼 거 없다, 그죠? 네. 볼 거 없네. 자율주행 로봇판 키운다. 이런 거 괜찮겠다. 자율주행 로봇판을 키운다. 자동차 부품, HL도 참전했다. 만도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지금 주차, 그거잖아요. 그죠? 주차해주는 거. 이게, 판때기 같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자동차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지가 알아갖고 주차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괜찮아 보이겠더라고요. 약간의 발레 파킹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차 딱 세워놓으면 로봇가 가가지고,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 요런 거. 이게 만도예요, 만도. 네, 만도. 만도에서 나온 그 부분인데, 이 만도가 주가 좀 올라가 줘야 돼. 자율주행 이런 것보다도 이제 자율주행 주차 로봇.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자율주행 주차 로봇.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주차장이 입구에서 딱 차 세워놓고 내려버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지. 알아서 딱 해주고 딱 꺼내오고. 야,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주차식 타워에서만 주차를 하게 되면은 지가 갖다가 넣고 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HL 만도. 근데 주가는 별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 자율주행 같은 이야기가 또 다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네요. 이건 또 뭐야? 이온소를 들고 가야 주담대 승인. 골치 아프다.
잠깐만 볼게요. 모든 은행이 은행장들이 참석하면서 간담회를 연다. 오늘이네요. 오늘 똑바로 좀 하자. 진짜 이 가계대출 실수요자 전문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 얘기 나왔는데 이혼 서류를 예비 신혼부부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뭐 주담대출 가능하다 뭐 등등등인데 이혼 서류를 들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완전 이거구만. 그죠? 상속, 이혼, 이직 등 예외적인 경우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제공키로 했다. 보완책이다. 그러니까 이혼 서류를 들고 가. 이거는 그냥 이런 뉴스를 끌어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그죠? 네, 뉴스. 이제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뉴스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보시면 별거 없네요. 블랙 먼데이 이후 한 달, 저가 줍줍한 개인들만 운쌍이다. 네, 누가 웃는지 끝까지 보면 알겠죠? 네. 이동채, 여기 에코프로네요. 네. 에코프로 지금처럼 하면 미래 없어. 이게 맞는 거야, 지금. 네, 뭔가가 새로운 게 있어야 돼.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 회장님 감옥 갔었지 않나요? 그죠? 광복절 특별 사면이었구나. 네, 그래서, 진짜 좋다, 그죠? 네, 특별 사면. 자, 에코프로 회장이 중국과의 배터리 경쟁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우리의 앞길은 무엇인가 생각해봤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았다. 지금 3원계는 LFP에 밀리면서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인식이다. 등등등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K배터리가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해 오다가 위기에 내몰렸다. 이건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여기 결국에는 LFP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광산, 재련, 전구체, 양극 소재 4개인데 이 산업군 간의 벽을 헐어서 하나의 산업을 만든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네, 지금 요거를 하나로 만든다. 결국에는 뭐 합병인가요? 뭐 합친다는 건가요? 글쎄, 네, 이거 쉽지 않겠는데 몇 년 안에 이거는 올라가기 어렵겠는데요, 그죠? 네, 이게 글쎄, 뭘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네. 그래서 3원계 배터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 뭐, 두고 봅시다. 네. 근데 이거는, 네, 지금 이 에코프로 그룹 애들은 계속 경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증권가에서 10만전자의 꿈을 버리나 목표 가격 속속 하향 조정. 잘 봐봐요, 이제. 네, 주가 올라갈 때 목표 주가 올리죠? 떨어지면 목표 주가 내립니다. 다시 올라오면 다시 올립니다. 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목표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흐름들을 네, 가속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전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악재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그냥 그렇게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전자제품 뭐 이런 부분들이 네, 기존 추정치를 하회하는 81조 원, 11조 원, 이게 지금 뉴집 개이름이 아닙니다. 네, 80조 원의 실적이 매출이 개이름이 아니야. 11조 원의 실적이 개이름이 아니라고. 1년 내내 11조 원 이상 벌어들이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네, 얼마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분기에 해내는 거고, 지금 계속 실적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HBM이나 DDR5 뭐 등등등 수요는 별도로 봐야 한다. 이건 뭔 소리야? 이걸 별도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지? 같은 실적으로 다 잡히는 건데요. 그죠? 네. 이쪽에서는 지금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 하반기에도 공급은 타이트하다. 근데 왜 실적이 줄어든다고 얘기해요? 어디서 줄어드는 거야? 현재 휴대폰에서? 아니면은 가전에서? 아니면은 뭐 어디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실적을 크게 끌어올린 곳이 반도체 쪽인데 이쪽에서 탄탄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네. 스마트폰 PC 업체들이 네,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왜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이 찬바람 불 때부터 성수기에 들어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가장 많이 뭘 하는 때예요? 제품을 구매하는 때입니다. 네. 뭐, 봄철, 뭐, 그럴 때도 뭐, 결혼 시즌이니 해서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 졸업과 입학이 있는 이 겨울 시즌이 가장 강력한 성수기였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분기 지금 3분기 시작할 때부터 슬슬 늘어나기 시작해서 4분기, 1분기가 가장 성수기고요. 2분기부터 슬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여름철 지나면서 이제 가을 되면서 다시 성수기 진입하고 막 계속 그런 사이클 돌아요. 네, 물론 이제 디램 반도체나 이런 쪽은 좀 다른 개념이겠습니다만, 요쪽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런 PC, 스마트폰, 이런 쪽에서 뭐가 좀 이상해질 것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이 시기에는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막 갖다 끼워 맞추기식의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증시 이야기도 별로 볼 것도 없고, 10만 전제의 꿈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려갔으니까 또 낮춘 거겠죠. 올라가면 다시 올립니다. 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특이 상황은 없어 보이고요. 네. 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에 대한 현대 자동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현대차 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한국 거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긴 하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전기차 에 대한 어떤 포비아, 공포 상황이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네, 요즘에 중고차 가격이 엄청 떨어졌답니다. 벤츠, 중고차 가격은, 일반 키로도 안 탄 거예요. 5,000km, 1만 km, 뭐 이 정도 된 거, 요즘에 반값이랍니다. 신차의 반값이요. 작년도에 출시한 거, 2023년도에 출시한 EQ 뭐라더라? 그거 반값이랍니다. 요즘에 그 전기차들이 전부 다 출시 가격 대비해서 반값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산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무섭지. 무서운 데다가, 특히 벤츠 같은 경우는, 네, 특정 브랜드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벤츠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쓴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네, 한번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누군 살려고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전기차의 그런 어떤 판매나 실적이 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네, 매우 좋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캐스퍼인가요? 네, 좀 작은 거 있잖아. 이건 EV3인가? 뭐 그런 거.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소형 전기차 쪽으로 또 인기를 좀 끌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하겠지만 조금 더 안전한 쪽에 그런 걸 좀 찾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주가 반등 쪽으로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보시면 되겠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또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가 준다면 어제는 코스닥이 올랐지만 오늘은 코스피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증시는 또 조금만 올라가면서 코스닥 쪽에 더 힘을 밀어줄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봐야지 합니다만은 어쨌든 증시가 반등한다 쪽으로 일단 방향이 잡힐 것은 거의 확실시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